네, 안녕하세요. 보만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만세 운영자 조이파파 진유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설계사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손해사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태현 손해사정사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이라고 제가 예, 얘기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원수사에서 한 15년 정도 보상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 회사하고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해가지고 고객 편에서 어떤 보험금 청구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우리 예정에 없던 건데 이제 요새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하나 이제 더 여쭤보면, 사실은 이 방송에서 말하기 좀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자살률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예, 특히 자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10대, 20대, 30대가 사망률 1위가 자살이고 40대도 2인가 3인가가 또 자살인데, 이게 물론 자살을 가지고 이거 뭐 돈으로 이렇게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자살 보험금을 타는 자살이 보험금을 못 타는 자살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 뭐 간단하게만 그냥 아,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죠. 네, 이제 무겁지 않게. 자살이라는 거는 이제 약관에서는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 물론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그 일반 사망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으면은 자살 같은 경우도 보상이죠. 해주죠. 네,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에서 이제 자살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보상이 된다. 이런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어떤 극심한 우울증, 환청이나 환각 상태에서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예를 들어서 익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한강에서 익사된 채로 발견이 됐다. 그런데 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떤 보험사에서는 자살로 끌고 가는 어떤 조사 내용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림을.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서도 없고 명확하게 이게 애매하다면은 보험회사에서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반드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약관에 근거했을 때 자살인지, 자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거든요. 보험회사 있죠. 네, 보험회사에 있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자, 보험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살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정당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직접 자살이냐 원인 불명 자살이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자살을 하게 되면 유족들을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예. 근데 가족들이 이제 최초 진술하는 과정에서 예. 그 직접 자살로 보이는 원인들을 막 이렇게 그 진술을 다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그 보험회사는 그 경찰 기록 다 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반대로 불리하게 이제 써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내 주위 분이나 뭐 가까운 분이 자살을 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뭐 이렇게 진술을 막 이렇게 해버리면 뭐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 뭐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 참고 삼아 예. 참고 삼아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이제 조사하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까지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보험회사의 조사자는 뭐 경찰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민간인데 민간인이에요.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네, 진술을 뭐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굳이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확인해주고 주관적인 어떤 내용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의무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도 사실 마찬가지. 나중에 경찰 조사 사건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119 구급대 그 예. 의무일지인가 그것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이게 나는 자살한지 몰랐는데 추정해서 이렇게 자살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검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을 판단하잖아요. 예. 검사가 이제 자살로 나오게끔 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일이 요새 좀 많아가지고 이제 참고 삼아 어떻게 보면 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또 제 경우로 보면은 저도 이제 사망 사건을 접해봤는데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와서 그 청약서에 자필 서명까지도 근접 사고였거든요. 자필 서명까지도 이제 국가조에 보내가지고 그렇죠. 조사를 하는 경우가 그런데 제가 직접 뭐 했었던 건데 네.
사망보험금은 사망담보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서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나중에 보완해도 의미가 없어요. 계약 체결 시점에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보완에도 의미가 없어요. 네. 나중에 보완이라는 그게 네, 보완은 보완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보완해도 무효다. 아, 그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그거는 자필 서명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하신 분의 자필 서명 해당 계약의 자필 서명과 그 이전에 계약이 있으면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해가지고 틀리다 뭐가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면책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상해 사망 담보나 질병 사망 담보가 들어가는 계약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중에 보험금이 3, 4억이 걸린 경우도 있는데 그거다 보험회사는 안 줍니다. 아 그래서 자필서명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필적 감정 업체에 한 50만 원 정도 주면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 꽤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 근데 그걸로 일단 이제 그렇죠. 고객한테 얘기를 그걸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억 단위가 되면은 보험회사에서도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쉽게 그 결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소송까지 이제 그렇죠. 소송을 가야 된다고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은 소송 가서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1년, 2년의 관계가 걸리고 이긴다 하더라도 심신이 힘들어 찌들은다. 그러니까 꼭 자필서명을 자필 서명, 사망 담보 특히 네. 사망담보는 선지급 서비스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사망담보. 결론 날 때까지 그냥 계속 선지급 그렇죠. 면부책이 확정이 안 된 경우는 선지급이라는 게 가지급, 선지급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자필 서명은 반드시 사망담보 안 들어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필 서명 원래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운전자보험 하나도 네. 다 해야 되는 거고 실비도 해야 되는 사망 거니까. 같은 경우는 법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법에서 그렇죠. 하지만 강력하다. 사망담보가 이제 워낙 금액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 자필 서명 한 번 안 한 거 가지고 뭐 예. 몇 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제 하셔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자필서명을 이제 안 하고 예를 들면은 그 만약에 설계사가 이거를 대피를 해서 예.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 보험사는 고객한테는 지급해주고 설계사한테 구상을 할 수가 있는지. 아예 나가지 않아요. 일단은 안 나간다고 봐야 되고요. 네. 물론 이제 고객이 요청해서 이렇게 위임 관계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사망 담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 나간다. 이게 무조건 자필서명이 아니면. 예, 안 나간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상법에서도 규정이 돼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판시가 되고 때문에 줄 이유가 없고 그렇죠. 보험회사가 선의적으로 몇 억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힘들다. 근데 이제 다른 담보들은 어느 정도 자필 서명에 약간 유도리가 있거든요. 융통성이 있는데 사망만큼은 반드시 자필 서명. 꼭 잘 알아둬야 판례라는 게 원래 이제 새로 뒤집힐 수도 있긴 한데 이 자필 서명 관련해서는 거의 안 뒤집힐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자필성을 안 했는데 나중에 판례가 뒤집혀서 나가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자필 서명. 대법원 판례라고 하니까. 차라리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입증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가는 게 이길 확률이 있죠. 너희가 자필 서명이라고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필적 감정 업체에서 하지 않았냐? 그러면 필적 감정 업체, 사설업체, 민간업체에 불과한데 걔네가 공신력 있는 기관도 아니고 왜 걔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다시 입증해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이길 수가 있다.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 보험사가 국가수나 이런 데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국가수에서는 뭐 그게 그런 자필 서명, 민간 보험회사와 민간인들끼리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거에 국가기관의 힘이 그런 공권력이 낭비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필적 감정 업체도 국가서에서 이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퇴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필적 감정과 관련된 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참고만 네, 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긴 한데 공적인 그런 공인 자격증도 없고 그거는 인정. 네. 다만 이제 그 법으로 가기 전에 보험사 그냥 합의 과정에서는 좀 영향을 살짝 끼치지 않겠죠. 그래서 뭐 50% 선에서 서로 애매하니까 합의를 본다. 합의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전략을 짜서 대응해서 뭐 50%가 아니라 60% 70%까지는 달라 이렇게 해서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죠.
어쨌든 그게 또 혼자 이렇게 하기가 힘드시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손해 사장님께 노래를 해주시면 위임을 받아서 대리 진행을 해주십니다. 네, 오늘 어렵게 모신 우리 김태환 손해사장님 모시고 이제 말씀 나눠봤는데 10회분을 지금 뽑은 것 같아요. 10회분을 뽑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 정말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 의뢰하실 분들은 의뢰를 좀 해주시고 또 전화 같은 것도 잘 받아주세요. 네, 언제든지. 상담 다 해주시고 하니까 이 목소리 톤으로 그대로 상담해주시니까 네, 연락 많이 해주시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